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를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일부 학생이 나에게 이메일로 좀 풀어봐 달라는 문제들 위주로 그렇게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이제 있으면 그 요령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연습 문제를 보시면 4장은 4의 배수 문제 풀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4의 4번 이건 질량 보존식 이용하면 되는 거고 4의 8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긴 질문은 안 들어왔어요. 4의 12번하고 4의 20번 이 두 문제를 좀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먼저 4의 12번 12번 문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일일이 다 계산은 못할 수 있고 그 요령만 한번 보면 문제가 정상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단열된 터빈. 그래서 터빈 문제예요. 터빈이고 단열됐다고 하니까 Q는 0, Q-는 0인 단열된 터빈 문제. 그래서 터빈이 이렇게 있으면 편의상 이렇게 그냥 스키매틱 계략도로 그리면 이게 터빈이라고 하면 터빈 안으로 이제 과열 증기가 보통 들어가는데 일의 상태를 갖는 스팀이 들어가요. 과열된 스팀. 그래서 조건이 주어져 있죠. 압력은 얼마야? 압력은 3메가파스칼. 그러니까 30바예요. 30바. 30기압쯤 되지? 30바. 3메가파스칼. 온도는 400도씨. T온은 400도씨.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면 그 수증기 표를 찾아보면 되겠지. 예? 300메가파스칼일 때 그 포화 상태의 그 온도를 구해보면 400도보다 좀 낮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보다 더 높은 온도니까 과열 증기 상태예요. 기체 상태지, 기체 상태. 과열 증기. 이런 상태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최적 유량이 주어져 있어요. AV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일의 조건에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100으로 주어졌죠. 100m/s/min. 근데 그림에서는 이게 오타가 나와서 80으로 잘못 나왔으니까 100으로 생각합시다. 문제대로 100 얼마야? 100m/s/min. 항상 SI 단위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세요. SI 단위로 고치면 얼마야? 이게 미닛이니까 이게 60초지. 60초. 그러니까 60분의 100, 6분의 10 미터 3승 퍼 세크 이렇게 고쳐놓고 그래서 보다시피 온도 압력 주어져 있으니까 표를 보고 찾으면 과열증기 표를 보고 찾으면 뭐 비체적도 구할 수 있겠고 표를 보고 찾으면 나오겠죠. 상태가 정해졌잖아. 과열증기 기체 상태에서 온도 압력 두 개가 정해지면 연력학적인 상태는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표를 보고 찾으면 이 비체적이 얼마다 나올 거고 또 뭐 엔탈피도 나올 거고 내부 에너지도 S 다 이제 나올 텐데 내부 에너지도 나오고 뭐 S1도 나오고 엔트로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주로 이 밀도의 역수인 비체적과 엔탈피니까 이걸 이제 찾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원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문제에서 수증기의 일부가 나온다. 수증기의 일부가 이쪽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2의 상태, 두 번째 상태로 나오는데 이때의 압력은 P2는 0.5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5바쯤 되죠? 5기압쯤 돼요. 5바. 그 다음에 그때 압력 T2인데 T1이라고 잘못되어 있네. 오타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T2는 180도씨. 그리고 V2는 이때 나오는 속도는 본문에서는 30m/s인데 여기도 또 그림에서는 20으로 돼 있네.
그래서 이거 본문대로 합시다. 30m/s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질문에서 덕트의 직경을 물어봐요. 여기 요 덕트의 직경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 직경. 직경을 D라고 하면 얼마로 설계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조건은 온도 압력 주어졌고, 그렇죠? 온도 압력 주어졌고, 여기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 이게 어떤 상태인가? 0.5 메가파스칼, 즉 오바의 180도가 이게 포화 상태인지 과열 증기 상태인지 액체인 상태인지 표를 보고 찾아보면 이것도 과열 증기가 나올 거야. 과열 증기.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면 돼요? 0.5 메가파스칼의 포화 온도를 찾아봐. 그러면 그게 180보다가 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화 온도보다 높으니까 과열 증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 또 하나, 출구 3으로 나가는데, 출구 3으로 나갈 때 이때 압력은 P3는 6kPa. 굉장히 저압이네. 1기압보다도 적죠. 1기압이 100kPa인데 저압으로 이제 터빈이라는 것은 고온 고압의 가스의 많은 에너지를 여기 터빈 안에 이제 날개가 있죠. 날개를 때리고 압력이 툭 떨어지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 차이를 많이 떨어뜨려서 그 차이만큼 여기서 파워를 얻어내는 거죠. 일을 얻어내는 거. 여기 이제 돌리는 회전 운동을 얻어내서 발전기만 연결하면 전기가 나오지. 그래서 가스 슈퍼히티드 과열된 증기가 이 안에 터빈을 돌리고 나온다. 에너지를 다 뺀 상태에서 굉장히 저압 상태로 빠져나오고, 그때에 또 다른 조건이 건도가 주어져 있네. 건도가 90%, 0.9. 건도가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포화 상태라는 거지. 포화 상태. 다시 말하면 투페이스 상태. 투페이스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활용할 것은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두 가지씩을 쓰는 거예요. 항상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나오는 추력은 얼마냐면 12,000kW야. 12메가와트급 발전기라고 보면 되겠죠. 터빈이라고 보면 되겠죠. 12메가와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무시하자. 다음을 결정하라. 첫 번째 A. 각각의 출구에서의 증기의 질량 유량 M.1을 구해라. 그리고 M.2를 구하라. 또 M.3를 구하라. 이거죠? 각각의 출구에서 입구는 주어져 있지. 이미 입구는 주어져 있고 요걸 구하라는 거네. 입구는 저기 보다시피 AV가 나왔으니까 로 곱하기 AV 하면 이게 바로 계산이 되겠죠. 요거 AV는 나왔고 로는 비체적분의 1이니까 비체적분의 AV 다 1에서, 그래서 여기 AV는 100으로 주어져 있죠. 100 아니 100 10분의 6 6분의 10 나누기 6 미터 3승/s 미터 3승/s 주어져 있고 이 비체적은 찾아봐야 돼요. 3메가에 400도씨 비체적 찾아보면은 비체적이 0.0994가 나올 거야. 여기 미리 찾아둬야 돼. 0.0994 표를 보고 찾고 여기다 대입하죠. 0.099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구에서의 질량 유량은 바로 계산이 되죠.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하면 M1 16.7 16.77 16.77 12번 4의 12번 맞지? 4의 12번 0.6994 600 100이 미닛이니까 16.7 정도 나올 거야. 16.77 16.77 kg per sec. 6분의 10이면은 1.3쯤 되고 1.3을
0.9로 나누는 거니까 대략 이렇게 나오겠지.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구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B는 속도가 30m/s일 때의 증기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덕트의 직형. 그러니까 여기 D2지. D2를 구하라. D2를 구하시오. 이거네요. 맞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M2만 구해지면 D2는 바로 나오지. M2를 구하면 D2는 나온다. 왜? M.2는 low VA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열증기 조건에서 비체적 표를 보고 찾고 엔탈피 찾아놔요. 찾아놓고 그래서 여기 얘는 비체적 분의 1이니까 V2분의 1로 계산되고 속도는 주어져 있고 여기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원간이라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알고 D를 구하는 거지. 얘만 알면. 그러니까 위에서 A번 문제에서 M.2와 M.3만 구해 놓으면 이제 이건 B는 자동으로 구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맞게 나와? 우리가 가진 식은 뭘 써야 되겠어요? M.2, M.3.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질량 보존 법칙. 항상 그 두 가지만 쓰면 돼요. 첫 번째, 질량 보존.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식. 연속 방정식. 우리가 이거 정상 상태를 가정하죠. 정상 상태. 정상 상태 가정이니까 그때 질량유량은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뭐야? 들어오는 질량유량은 M.1. 나가는 질량유량은 M.2와 3가 있지. 입구 하나 출구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다시피 이건 아는 값이고 16.77. 미지수가 두 개야.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해. 또 하나의 식은 뭐야? 에너지 보존. 즉 1법칙. 1법칙을 써야 되겠지. 1법칙 써볼까요? 우선 오리지널 식을 써봐요. 그러면 DE, DT. 근데 운동에너지, 이치에너지 다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DU, DT를 써도 되고 DU, DT는 뭐야? Q 닷 빼기 W 닷 더하기 M 닷 I에 들어가는 게 M 닷 1의 엔탈피. 그때의 엔탈피. 원래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지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M.2의 엔탈피 또 M.3의 엔탈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정상 상태 단열. 그다음 얘는 W는 주어져 있죠. 저기 12,000. 이거는 12,000 킬로와트 이렇게 알고 있고. 엔탈피는 표를 보고 다 찾아놔야 되겠지. 아까 세 상태의 값 1번 상태는 여기 3메가파스칼에 400 하면 여기 엔탈피가 나와요. 엔탈피가 표를 보고 찾아요. 엔탈피가 3230.9가 나올 거야. 여기가 3230.9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건 필요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P2, T2 요 조건에서 찾아보면 과열증기인데 그때 비체적과 엔탈피가 이제 필요한데 비체적과 엔탈피 표를 보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0.4045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엔탈피는 2812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포화 상태에서도 뭐가 필요해? 여기서도 엔탈피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비체적과 엔탈피가 필요해. 이렇게. 근데 포화 상태니까 어떻게 구하지? 건도가 주어지면 1 마이너스 건도의 포화 액체에서의 비체적 F 3F지 더하기 X의 VG 다 여기 3에서 3포인트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주어져 있고 이거 표를 보고 찾고
6kPa에 대한 포화 상태, 포화액의 VF 찾고, 포화 가스인 포화 수증기 이거 찾고, 또 포화 액체 상태의 엔탈피 찾아두고, 엔탈피 가스 상태의 엔탈피 포화 상태 다 찾아두면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지. 1-x의 엔탈피 F 더하기 x 곱하기 엔탈피 G 이렇게.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저건 찾았다고 보고 여기 그래서 H1도 알고 H2도 알고 H3도 아는 거죠. M1도 알고.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에서 미지수가 M.2, M.3 여기 M.2, M.3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해서 풀면은 나와요. M.2와 M.3가 나올 거야. 그래서 M.2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3kg/sec 6.53kg/sec 아워로 환산하면 3600초 곱하면 되겠고 그러면 아워로 계산이 되겠고 M.3는 10.2kg/sec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D2가 나오겠지 이제 요 D2. 그래서 D2를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올 거예요? 0.335m 대략 한 30cm, 33.5cm 정도의 직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꽤 긴 문제니까 이건 문제를 내면은 한 20점짜리가 되겠네. 이런 류의 좀 긴 문제는 20점짜리. 그러니까 좀 계산량이 많고 좀 이 노동 강도가 크지만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몇 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 조건이 주어졌는데 연력학적인 상태가 결정됐느냐. 그러면 쉬워. 그럼 표를 보고 찾아요. 주로 비최적과 엔탈피를 찾으면 돼. 1, 2법칙 그 질량 보존에서는 이제 밀도가 필요하니까 비최적을 찾는 거고 2법칙에서 쓰는 건 엔탈피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니까 찾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두. 여기도 상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찾으면 되고 이렇게 압력이나 온도 중에 하나 주고 건도 줬다 그러면 이게 이상 상태라는 뜻이지. 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상 상태 포화액과 포화 기체의 비최적과 엔탈피를 찾아두고 건도를 곱해서 투페이스 상태의 비최적과 엔탈피를 찾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질량 보존식과 일법칙을 적용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다 똑같아. 저 질량 보존식과 에너지 보존식 가지고 웬만한 그 해석 문제, 설계 문제는 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은 사회 16번은 풀어보시고 사회 20번 사회 16번 사회 16번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답을 구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회 16번 하다 보면은 그 속도를 구하는데 이게 딱 안 떨어지고 뭐 3차 방정식 비슷하게 나와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야 되는데 그건 좀 해보시면 되고 20번 질문 들어온 것이 이제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사회 20번 20번 들어왔지 질문이? 20번. 자, 그림과 같이 여기 과열기가 있는데 과열시켜주는 열기환기 과열기가 있고 과열기에 이제 유체가 들어가요. 여기 밸브를 통해서 잘 조절해서 들어가는데 이 상태를 1이라고 하면 1의 상태에서 압력과 온도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엔탈피나 비체적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조건에서 표를 보고 찾고 수증기니까 수증기, 물, 수증기 표를 이용해서 자, 이 과열기의 상태 1, 압력은 30바
온도는 320도씨. 30바에 320도씨면 과열증기가 될 겁니다. 과열증기표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 비체적과 엔탈피를 찾아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량 유량이 들어가는데 질량 유량 M1은 20kg, 20kg per sec가 들어가요. 그림에서는 또 10으로 돼 있고 문장에서는 20이니까 이 문장 중심으로 합시다. 텍스트. 이게 초판에서 제가 계속 개정판을 못 내가지고 지금 오타가 많은데, 그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증기는 25바 T2의 물과 섞여서 20바가 나온다.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물을 적당히 섞어서 컨트롤된 이거를 내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1이라는 과열증기에다 2라는 액체, 물을 섞어서 원하는 수준으로. 원하는 수준이 뭐냐면 3인데 3은 딱 정확하게 포화 증기가 되도록, B3는 20바의 포화 증기가 되도록 컨트롤하고 싶어요. 즉 여기는 과열 증기니까 여기다 물을 좀 섞으면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런 문제예요.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물의 상태가 P2가 25바야. 25바 고압이네. 25바에 T2는 이제 T2를 바꿔가면서 하고 싶은데 우선은 T2를 얼마로 200도실 때 한번 해봐요. 200도실 때. 이제 T2를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이제 해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우선 200도씨일 때 한번 해보자고요. 200도씨일 때 여기가 포화가 되려면 넣어주는 질량 유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M.2 설계 문제지. 25바 200도씨에 저걸 찾아보면 저게 이제 압축액이 됩니다. 약간 압축된 압축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200도씨나 되지만 끓지는 않아요. 25바로 25바니까 굉장히 고압에. 이 표를 보고 찾아서 이 25바의 포화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현재 상태가 이게 투페이스인지 압축액인지를 알 수 있겠지. 압축액 상태가 나올 건데 포화 증기.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구해 보는 거죠. 여기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A는 T2가 200도씨일 때 M.은 얼마냐? M.2는 몇 킬로그램 퍼 세크냐? 즉 물을 200도씨 25바로 압축 액체 상태의 물을 공급해서 과열증기를 포화증기 상태로 딱 만들려면 유량을 조절해야 되겠지. 유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투페이스가 될 거고, 너무 적게 넣으면 과열증기가 될 거고, 적당히 잘 넣으면 포화증기가 딱 떨어지게. 설계 문제야, 설계 문제. 이해됐죠? 문제. 그래서 M.2 만약에 여기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것도 달라져야 되겠지. 온도를 20도씨 찬물을 넣는다. 만약에 25바 고압에 뭐 20도씨 찬물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 되겠지 다. 그래서 지금 A번은 하나 200도씨일 때 한번 해보고, B는 이걸 20도씨에서 200도씨까지 바꿔가면서 해봐라. 바꿔가면서 해당하는 최적 설계 M.2를 구하라. 이건데 이제 이건 하나만 할 줄 알면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꿔서 하면 되니까 이건 생략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구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온도에 대해서 설계 유량이 어떻게 될까. 200도씨에서 200도씨일 때 해보니까 뭐 유량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0도씨일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추면 더 찬물이 되니까 유량은 적게 넣어줘도 되겠다. 그죠? 적게, 더 작은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더 찬물을 넣어주면 적게 넣어줘도 되겠지.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라는 건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 한 문제만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을 써봐. 질량 보존.
질량 보존은 뭐야? 들어가는 질량 유량 m.1은 들어가는 게 두 개지? m.1과 m.2가 만나죠. m.2가 만나서 m.3가 되지. m.3 이렇게 되고 요 식이 하나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m.1은 주어져 있네. 이미 요건 주어져 있고 20으로 주어져 있고 요거는 지울게요. b는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너지 보존식 또는 1법칙 에너지 보존식 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여기서 DE 오리지널을 먼저 써보고 DDT는 Q 마이너스 W 더하기 M 들어가는 것은 M I라고 하고 M I의 H 근데 들어가는 게 두 개잖아. M.1에 H1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 위치는 무시했으니까 그건 다 날려버리고 들어가는 게 M.1이 있고 M.2가 있었죠. 나가는 건 M.3고 엔탈피는 이렇게 여기서도 정상 상태 그 다음에 단열이라고 했을 거예요. 단열 그 다음에 이건 열교환기니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살아남는 건 딸랑 요 세 가지 이 세 개가 보존을 한다. 그쵸? 그래서 H1은 구할 수 있고 저기 보다시피 30바에 320 찾아 넣고 H2도 25바에 200도씨 압축액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압축액의 프로퍼티를 어떻게 구하지?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는데 포화 상태가 아니니까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H2는 압축액일 때는 온도 기준이에요. 온도 기준. 온도 기준이니까 온도로 포화 액체 상태로 가정하고 온도가 200도씨일 때로 가정해서 해. 압축액은 그냥 온도, 포화 액체라고 가정하고 그냥 풀면 돼. 온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200도씨에서 이 값이나 200도씨에서 포화 상태가 예를 들어 20바라고 그러면 20바일 텐데 20바나 25바나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이게 이 조건에서 포화 액체다 가정하면 그 압축 효과는 압축에 의한 그 엔탈피 값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온도 기준으로 포화됐다고 가정한 그 액체의 엔탈피 값을 표를 보고 찾으면 돼. 찾으면 얼마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포화 증기니까 저기는 20바가 주어져 있으니까 20바에서 HG를 찾으면 되지. 20바에서 20바. 여기 요 조건에서 포화 증기니까 이때 엔탈피는 HG를 찾으면 되죠. HG 표를 보고 찾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 미지수가 M.2, M.3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개 H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M.도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구하면 M.2도 구할 수 있고 M.3도 구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꿨다. T2를 이제 100도로 바꿨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손으로 푸는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금방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만약에 무슨 여러분들이 발전기 예, 부품 과열기를 설계하는 회사에 갔다. 그러면 이런 거 해보는 거지. 자, 이런 조건. 과열 증기를 받아서 찬물을 섞어서 정확하게 포화 증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유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 이렇게 숙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온도는 네가 한번 뭐 20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온도 바꿔가면서 그 온도에 맞는 적절한 최적 유량을 계산해 봐. 그 문제지 이게. 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지만 실제는 꽤 복잡한 문제를 두 가지 원리 가지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학문하는 그 묘미지. 우리 학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복잡한 현상을 이 기본적인 원리 가지고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다? 식 두 개? 그럼 못 풀지.
그때는 이제 비율을 구할 수 있겠지. 비율. 셋 다의 값은 못 구하지만 이제 이 비율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를 가정하면 그 가정된 값에 따라서 미지수의 식두개 나오니까 하나를 가정하고 그 가정에 해당하는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4장의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봤어요. 질문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5장.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뒤에 좀 어려운 문제 있긴 한데 질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5장은 연력학 2법칙에 대한 건데 5장에서는 12번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12번. 12번. 5장 12번 맞나? 4장에 4장 5장 5장에 12번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5장에 뭐 1번, 3번, 10번 이것은 그냥 쭉 풀면 될 거고 5장의 1번은 유도하는 거 아니 그 증명하는 문제고 5의 3번은 단일 여론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등온 팽창을 하는데 이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켈빈 플랑크 서술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라. 사이클이 아니니까 위배되지 않아요. 그냥 이 과정 1에서 이 상태로 가면서 일을 한다. 피스톤이 쭉 밀면서 일을 한다. 그럼 단일 여론에서 열을 받아서 일을 한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사이클 과정을 한 바퀴 거쳤는데도 단일 여론하고 반응하면서 일이 계속 나온다? 그건 불가능한다는 거지. 그냥 어느 한 과정은 상관없어요. 과정. 과정이 몇 개 모여서 한 사이클이 되지? 그 사이클 동안에 순수 단일 여론하고만 열전달하면서 열교환하면서 사이클링 일을 하면 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냥 과정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묻는 문제야. 질문이 들어온 것은 5의 12번인데요. 질문이 들어올 만해. 이게 조건이 좀 부족해서 이 상태로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스톤 실린더 이상기체 모델 공기 1kg이 있는데 이상기체로 가정하자. 이상기체로 가정할 만한 조건이다. 카르노 동력 사이클 카르노 파워 사이클 동력 사이클 문제인데 자 등온 팽 그러니까 카르노 동력 사이클을 이제 하면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PV 선도 또 뭐 TS 선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동력 사이클은 뭐야? 두 개의 등온 과정 PV는 RT PV는 일정 두 개의 이렇게 여기도 PV는 일정한 조건식이 이렇게 나오고 등온 조건 등온 팽창 등온 압축 이것과 두 개의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요게 기울기가 PV는 이거는 PV는 컨스턴트지 여기도 PV는 컨스턴트 여기는 P1V1은 컨스턴트 여기는 뭐 P3V3는 컨스턴트 등온 과정이면은 이제 PV의 K는 컨스턴트니까 이 기울기가 보통 이게 K가 1.4쯤 되거든요. 공기일 때 더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하면 1에서 2까지는 가역 등온 과정 천천히 여기 열교환이 되면서 열이 QH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열을 받고 그 다음에 열은 이제 자르고 단열 상태에서 쭉 계속 팽창을 시켜요. 3까지. 그러면서 2를 창출하지. W가 이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에서 등온으로 압축을 해주고 이때 외부로 열을 버리고 사의 상태로 가고
여기서 다시 압축을 해. 단열 압축, 단열 압축. 등온,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게 카르노 사이클이잖아요. TS 선도로 하면은 등온이 2개, 가역 단열이 2개, 즉 등엔트로피가 2개. 이렇게 되죠. 여기가 T1, 1, 2, 3, 4. 그럼 여기가 T1. T1과 T2는 같고 등온 과정이니까 여기 T3는 T4가 같지 등온 과정이니까 이런 상태.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값을 줘야 되겠죠. 초기 조건이 얼마냐면 압력 10바 최적 0.1722 여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어. P1은 초기 조건 1번의 조건 P1은 얼마예요? 10바 10바에 V1은 0.1772 미터 삼승이 주어져 있고 가역 등온 팽창 과정 후 가역 단열 팽창으로 온도는 300도씨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1에서 이제 2로 가지. 2로 가는데 1에서 2는 뭐야? 1에서 2는 가역 등온 과정이야. 그죠? 그 다음에 가역 단열 팽창 온도는 300K가 된다. 그러니까 300K는 뭐야? T3 또는 T4 여기에 300K 300K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50kJ의 열을 외부로 전달한다. QL이 50kJ이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뭘 질문하냐면 첫 번째 등온 팽창 과정의 최종 최적. 첫 번째 등온 팽창 과정의 최종 최적. 즉 V2를 구하는 거지. V2.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등온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최적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는 압력 알려주고 V 알려줬어. 근데 여기는 압력 최적 있는데 이 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적을. 근데 이걸 구하려면 등온 팽창 과정이니까 1에서 2까지는 가역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등온 과정에서는 P1, V1은 P2, V2지? 이게 T1분의 T2인데 원래 같으니까. 그래서 P1 알려주고 V1 알려주고 V2를 구하라고 그래. 그럼 P2를 알려줘야 돼요. P2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P2 정보가 없어서 질문한 것 같아. 이건 이제 빠져 있어요. P2를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 P2를 뭐 5바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뭐 5바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V2가 나오겠지? 아니면 P2를 안 알려주면 요 Q 이거를 알려주든가. 이게 여기에 100kJ의 열을 만약에 넣어줬다로 하면 이걸 안 알려줘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1법칙을 쓰면은 어떻게 돼? 델 Q는 DU 더하기 델 W 또는 PDV. 등온 과정이면은 요게 이제 이상기체 등온 과정이면 MCVDT 더하기 MRT V분의 DV. 그래서 Q1, 2는 등온 과정일 때 이렇게 쓰죠. MCV의 로그 T1분의 T2 더하기 MRT의 로그 V1분의 V2. 근데 등온 과정이니까 T1, T2가 같지. 그러니까 이건 0이죠. 또는 여기서 0 바로. 그래서 V1과 V2만 알면 Q를 구할 수 있는데 또는 Q를 만약에 주어지면 이걸 만약에 데이터를 주면 V2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하나 부족해요. 압력을 줘서 PV는 일정식을 이용해서 V2를 구하게 하거나 아니면 가한 열을 주어야지 일법칙을 가지고 구하거나 하는데 지금 둘 다 안 줬어. 그래서 못 구해.
그래서 질문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됐죠? 문제가 정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야. 강한 열을 주거나 또는 PV 중에 하나는 알려줘야지 나머지를 구하니까. 아시겠어요? 이것만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줄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돼요. P2를 알려줬을 때 이거는 기분 또는 Q를 알려주거나 또는 QH가 기분 이게 주어지거나 하면은 구할 수 있다. B는 단열 팽창, 단열 과정. 단열 팽창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3의 단계 3의 값을 다 구해야 되는데 지금 2를 주어졌고 이걸로부터 3을 구하라. 그럴 때에 단열 과정에서는 어떤 식을 써야 돼요? P2V2의 K승은 P3V3의 K승 요 식을 이용해야 되지. 이상기체식은 당연히 만족하고 또는 Q가 0이니까 Q2, 3은 0. 그러면 Q는 아까 저 식대로 하면은 저 식에서 이 식에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죠. 그래 그 두 식을 이용해서 이제 2를 구했고 이제 3을 구하는 거야. 3의 상태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는 값 주어지고 Q를 주면 2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역 단열이니까 가역 단열식을 이용해서 3을 구하고 3에서 4 다시 등원 과정이고 여기는 QL을 줬지. QL을 줬으니까 요 4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상태 1, 상태 2, 상태 3, 상태 4 또는 여기서 말하면 1, 2, 3타에 다 그 열역학적인 상태를 다 구하고 각 구역마다 구간마다 열 전달량 또는 한일 이런 걸 다 구하면 효율도 구할 수 있죠. 효율은 이제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면 효율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5장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들어온 거는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5장의 18번, 19번은 쉽죠. 그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 구하는 거니까 효율 이타 카르노는 1-TH분의 TL 이 식만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뭐 5의 18번 해양 온도차 발전 표면 온도 27도 그 깊이 있는 심층수 표층수 온도 27도 심층수 온도 7도 그래서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가 20도 나면은 그 온도차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면 최대 이론적으로 이만큼의 효율을 구할 수 있어요. 5의 19번도 마찬가지. 지열을 이용해서 지하 깊숙이 200도씨의 뜨거운 물이 있으면 그거하고 그 표면에 그 온도하고 지하의 온도 차가 있으면 그걸로 또 똑같은 식으로 이론적으로 최대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값이 나오겠지. 이건 이론적으로 최대인 값이니까.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질문이 안 들어왔는데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6장은 여러분들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예제 수준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낸다면 예제 수준으로 낼 건데 지금 6-2번 같은 것이 금방 우리 풀었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과 거의 똑같은 문제. 6-2번. 5-12번하고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문제 해석만 좀 해드릴게요. 6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피스톤 실린더 내에서 이상기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 1kg 아까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는 최종 최적을 줬네. 아까하고 똑같은데 공기 1kg 카르노 동력 사이클 등원 팽창 초기의 압력 P1은
10바 비최적은 최적은 V1은 0.1771722 아까하고 똑같네. 미터 세곱. 그 다음에 등원 팽창을 했어요. 등원 팽창을 해서 최종 최적을 알려줬어요. 이때는. 아까는 아예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처음에 문제가 성립이 안 됐었는데 여기는 최종 최적을 알려줬어. V2를 0.3078. 그러면 바로 P2는 그냥 나오죠? P2는 바로 나오지. P1, V1은 등원이니까 등원 과정에서 P1, V1은 P2, V2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되지.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었어야 돼. 아까는 이제 앞에 문제에서 P2를 알려줬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V2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V2를 알려줬으니까 P2는 바로 나오죠. 그래서 1포인트, 2포인트까지는 바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등원 압축 과정에서 50kJ의 열을 외부로 전달한다. 이것도 똑같네. Q34 이것이 외부로 배출하니까 마이너스 50kJ. 이런 조건까지 똑같네. 다음을 구하시오. 각 상태점을 구하라. PV에서 1, 2, 3, 4 1, 2, 3, 4 파워 사이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냉동 사이클은 반대로 돌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조건 주어졌지. P1, V1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V2를 주면 당연히 PV는 일정식을 이용해서 P2를 구하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오면 또 여기에 QH도 구할 수 있겠지. QH도 구할 수 있고 2에서 3 가역 단열 과정 가역 단열 과정이니까 여기서 조건 하나를 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팽창 후에 여기 단열 과정이니까 아까 단열 과정일 때 식 P2V2의 K승은 P3V3의 K승 이거 그 다음에 1법칙 Q12 단열이니까 0 Q12는 원래 뭐였어? 이상기체로 했을 때 MCV 로그의 T1, T2 더하기 MRT 로그의 V2, V3 V2, V3 T2, T3 이렇게 이 두식 가지고 두식을 이용하면 요 조건을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QH 값이 L 값이 마이너스 50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적용하고 또 여기 등원 과정 식을 적용하면 또 4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이클 해석을 하고 이걸 하면 이제 효율도 구할 수 있고 또 각 과정에서의 Q 값, W 값 등을 다 구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사실 이제 이게 최종 아까 앞에 문제 5의 12번 문제하고 6의 2번 같은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력학을 했다고 봐도 돼요. 그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 해석, 사이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대학원 수준에 가면 이제 맨 이런 걸 해요. 이런 시스템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해보고 효율이 얼마다. 그러면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열전달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사이클을 이렇게 좀 압력을 높여본다거나 낮춰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변형을 가하면서 효율이 높아지도록 또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구 단계야. 대학원에서 이제 할 일이죠. 6장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6장은 만약에 뒤에 문제가 풀기 어려우면 그 예제 문제라도 노트 정리 잘 하시면 예제 문제를 약간 변형하는 수준으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연력학 모든 과정을 마치고 혹시라도 제가 이걸 바로 오늘 올리겠지만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메일을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서 너무나 서운하지만 다음 학기에는 꼭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좀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답답하지만 이럴 때는 뭔가를 해야 돼요. 아,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땐가?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갑갑해. 이럴 때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 비대면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나의 진로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고 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좀 이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전공 공부, 영어 공부, 독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더 늘어났다고 봐요. 좋게 해석해야 돼.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을 보세요. 그렇다고 그림자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어? 그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긍정적인 것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자기에게 활용하면 더 악조건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자기 개발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빠져도 자기만 중심을 딱 잡으면 돼. 그러면 오히려 악조건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살아본 인생의 그 교훈이에요. 주변 여건이 아주 평화롭고 풍요롭잖아요. 별로 훈련이 안 돼.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거나 너무 가난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성공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어떤 지식에 목말라 가지고 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산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먼저 생각해요. 아, 왜 이 어려움의 근원이 뭔가? 왜 이런 게 왔나? 근데 거기에 계속 몰입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야.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내 마음을 쫙 바르게 잡잖아요. 환경이 달라 보여. 처음에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 짜증 난다고 계속 짜증 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을 잘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시간이 더 생겼어.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안 좋았던 환경이 약간 나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와. 아, 결과적으로 나를 더 성숙시키도록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인생은 해석이라고 봐요. 해석.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나를 더 성장시키려나 보다. 이런 자세. 긍정적인 자세죠. 그 긍정적인 자세가 여러분들 굉장히 성장시킵니다.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막 그냥 짜증내고 부정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추락하는 거야.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은 아, 내가 요 정도 한번 해보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런 자세로 더 자기 개발을 하세요. 독서 많이 하고 또 나가서 운동, 개인적인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조깅 같은 거 산책하고, 스터디하고 또 온라인으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찾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뒤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이제 대면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명적으로 이 전환기가 왔는데 내가 그 당시에 여기에 그냥 굴하지 않고 자기 개발의 그 기회로 삼았더니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훨씬 더 성장했구나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하고 주로 열전달 또 뭐 연력학 실험 이런 과목, 연류체 과목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